안녕하십니까. 사고개발학회 2020년 연차 학술대회의 발표를 맡은 조현철입니다. 저는 군산대학교 교직과에 근무 중에 있고요. 본 학회의 학술지인 사고개발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다면적 유아 인성의 구인 타당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유아 인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인성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어떤 거를 채워내야 될 것인가, 또 혹은 유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성 같은 거를 평가할 때 인성에서의 변화라든가 향상을 봐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인성이 어떻게 정의되고 측정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많이 연구되고 이렇게 확립돼야 될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인성을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심리학적 구인으로 보고, 그것을 보다 좀 정확히 측정을 해서 좀 타당한 도구를 확립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에서 인성의 어떤 주된 관점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 하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성격적 측면으로서의 개성을 나타내는 걸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도덕적 성숙성을 의미하는 인격으로서 보기도 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요 개성 부분을 이제 personality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래 인격 부분은 character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인관계상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독특한 행동 특성이다. 또 주체적인 존재로서 개인이 나타내는 독특성이다.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의미를 구축하는 개인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격으로 인성을 보는 관점은 사회의 표준적 가치의 순응을 일으키는 어떤 내면적 품성으로 인성을 본다. 또 맥락적 외적 증거의 순응을 의미하는 도덕성의 관점에서 인성을 해석한다. 삶의 상황 맥락에 대한 부합성으로서 사회성을 또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인성 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그 인성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정의도 있고요. 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개인의 그 환경에 대응하는 행동, 태도, 동기, 경향성, 뭐 인생관 뭐 이런 걸로 본다든가, 뭐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인성을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의에서는 사회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관점을 반영해서 뭐 시대 문화적 테두리 안에서 인간다움을 인정받도록 하는 성향이다. 또 내면적 요구와 사회 환경적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화시킴으로써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 특성이다 등,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도, 그러니까 그런 정의도 있고요. 또 어떤 사회의 표준에 적응해가는 방식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는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마음의 바탕인 성질과 사람됨의 바탕인 품격으로 구성되는 인간의 성품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의 바탕인 성질, 또 사람됨의 바탕인 품격. 이것은 이제 전자는 개인적 어떤 그 성격 부분을, 후자는 어떤 사회적 도덕성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개인적 자아 실현과 사회적 공존을 위한 도덕적 친사회적 가치 추구를 진행하는 개인의 특성이다 라는 뭐 정의도 그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성의 어떤 그 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부분,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어떻게 대립된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인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대안적, 병렬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걸로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한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어떤 측면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음, 사실 이런 유아 인성의 개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 인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유아의 인성에 관련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아는 이제 발달적 특성이 다르고 또 특히 인성 형성에 있어서 아주 기초가 되는 그 초기 단계의 세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아 교육에서의 인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발달 연령에서의 인성 강조 부분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유아 인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보기로는 기존의 유아 인성에 대한 정의를 보면 어떤 개별 연구자의 직관을 반영하거나 혹은 교육기관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어떤 기준 확립의 필요를 반영해서 개별 인성 요소들을 나열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당장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요. 이런 측면이 많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로서 2018년에 2016년 이전 15년 동안에 국내에서 발표된 유아 인성교육 관련 112편의 논문 내용을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고개발 학회지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문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빈도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공통 개념으로 쭉 추출될 수 있는 것들이 57개의 유아 인성 요소가 서로 다르게 구분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물론 57개 인성 요소가 이제 여기 이 페이지에 제시된 것들인데요. 뭐 일일이 들여다볼 시간은 없는데 혹시 논문으로 발표가 되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뭐 개인, 타인, 그다음에 공동체 지향으로 해서 6개의 범주로 각 영역에 2개의 범주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요인으로 구성되고 각 요인에 또 개별 요소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7개의 어떤 요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유아 인성 요소들이 정말 실제 현장에서 포착될 수 있느냐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도한 것은 이렇게 문헌을 뒤져가지고 유아 인성의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종합 정리해 본 내용들이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인가. 특히 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이 경험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유아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검사지를 제작을 해서 실제로 측정을 했을 때 이렇게 책상에서 분류해 본 57개의 요인이 확인되느냐 하는 것에 관계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유아 종합 인성 검사라든 이런 어떤 이런 이름으로 표준화를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보면은요, 일단 유아 인성 검사지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전공 박사과정을 이수하거나 수료한 사인과 본 연구자가 2주 간격으로 한 번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5회의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작업은 아까 정리했던 57개 유아 인성 요소들이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이제 집중 논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것이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또 57개 요소들 간에 혹시 개념적 중복성은 또 없는가,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 하나하나를 관찰을 했을 때 어떤 유아들 사이에서의 실질적 변별력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개 요소가 이 3가지 증거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제외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8개의 요소로 이제 줄인 셈이 됐군요.
그래서 이 48개의 요소 각각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개념적 정의를 하고요. 그 정의에 부합하는 그 유아교육 현장, 즉 이게 이분들이 다 이제 현장 교사나 운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의 그 유아교육 경험이 있는 이분들로 하여금 이 정의에 부합하는 유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각 요소별로 3개 내지 5개씩 이렇게 행동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그 행동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만들고 그걸 문장으로 이제 제작을 했더니 총 121개의 문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유아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121개의 표현을 이제 확정을 해본 것이죠. 이때 다시 이게 표현을 적절한지 안 한지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선택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유아 행동인지 또는 특성인지, 어떤 거는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추측될 수 있는 이제 내적 특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가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인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교사용 어떤 그 검사지로 이렇게 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타 요인의 해당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지, 또 개인차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는 문항인지, 이렇게 이걸 그 기초로 해서 121개의 문항을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비 검사를 위해서 3, 4세 유아 135명을 선정을 해서 그 아까 그 표에서 보면 3개 영역에 6개 범주 그리고 20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46개의 저기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개 요인별로 요인 분석을 실시해 가지고 요인 적재값이 높은 순으로 2문항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48개 요소별 각각으로 2문항씩 선정을 하니까 96개의 유아 행동 내용이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 측정하는 이제 표현이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96개로 줄인 문항을 가지고 조금 이제 대규모 표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에 4세와 5세 유아 465명, 623명 해서 근약 1000명 가까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20개 요인별로 여기서 요인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20개 요인별로 개별 문항들 간 상관계수를 정밀히 검토를 했더니 각 요소별 2문항 간의 높은 상관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지를 보다 간소하게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으로 그 2개 문항들 중에서 하나씩을 이제 제거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위 영역별로, 그러니까 요인 영역별로 다른 문항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을 하나씩만 선정을 해가지고 48개 문항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48개 문항을 가지고 이제 요인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요인에 5.0 이상의 적재값을 가지는 것, 어느 한 요인에도 3.0 미만의 적재값을 가지는 문항은 제거를 했습니다. 불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6개 문항을 탈락을 시키고요. 6개 요인에 적재하는 42개 문항의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 성품, 사회성, 친사회성, 공동체 지향의식, 공동체 지향 행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6개 요인을 이제 확인을 해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최종 42개의 그 문항을 이렇게 선정하게 되어서 이것을 유아 종합 인성 검사, 교사용 검사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애초의 목표가 표준화 검사 제작의 어떤 기초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전국 표집을 다시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정보를 사용해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7개 권역별로 그 알림이 정보에서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숫자를 파악하고 각 그 소속의 3, 4, 5세 유아의 어떤 전체 그 저기 숫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권역별 유아 수에 비례해 가지고 총 1,200명의 표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수율을 걱정을 해가지고 그 1,200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1,200명 기초로 해가지고 160%를 그 표집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검사지를 이렇게 다 전국적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2018년 9월과 11월 사이에 그 회수율을 다 따지고 보니까 1210부의 검사지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권역별로 이렇게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해당 그 권역별로 그 최종 그 선정된 유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원래 권역의 비율만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고 어느 지역에서는 형편없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원래 그 생각했던 그 권역별 유아 수에 비례하는 그 유층 비례 표집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 그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노력은 기울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1210부의 42문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타당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1차 요인 분석에서 42문항을 이제 걸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42문항에 6요인 베리맥스 회전 요인 분석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2문항으로 확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국 표집의 121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타당화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인 타당도 확인을 위해서 그 같은 그 유아 인성을 측정한 검사지를 하나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나온수 김경희가 개발 타당화한 검사지였습니다. 요인 구조가 저희가 선정한 것과 유사한 개인 가치, 대인 가치, 사회 가치로 되어 있었고요. 이것은 좀 적은 문항으로 24문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검사를 다시 익산과 군산 지역 그 유아 22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2020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나은숙 김경희 검사지의 그 하위 요인들과 문항의 주요 내용들은 여기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 내용하고 하위 요인들의 이름은 좀 다르지만은요. 전체 영역이 개인, 대인, 사회.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개인, 개인 타인 지향 그리고 공동체 지향의 개념과 얼추 유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영역들의 것들도 하위 요인의 내용들도 저희가 설정한 것과 크게 다른 개념상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저희가 제작한 유아 종합 인성 검사지의 타당성입니다. 이것은 원래 애초에 제시했던 3개 영역, 6개 범주, 그리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여러 그러니까 개별 42개 문항들이 이 6개 범주와 3개 영역에 이렇게 부합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이제 그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모델이죠. 에이모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42개 문항을 각각
이렇게 그 개인 지향의 영역에 해당하는 자아와 저기 성품 범주로,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인 지향에 해당하는 사회성과 친사회성의 범주, 그리고 공동체 지향에 해당하는 공동체 지향 의식과 공동체 지향 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이렇게 다 적재하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모형으로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것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처음에 구조방정식 모형 결과는 그렇게 적합도가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상에서 그 수정 지수들을 일일이 반영을 해가지고 같은 그 범주에 속하는 요인들의 에러 분산을 상관을 이렇게 준 다음에, 그래서 수정 지수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적합도 지수 값들이 이제 좀 올라가면서 되게 기본적인 적합도에 준 거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되게 이제 여기 그 적합도 지수 자체는 0.90 이상이면은 좋고, 그다음에 에러에 해당하는 RMSA 같은 거는 0.06 미만이어야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제 그 적합도에 해당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얻은 자료를 6요인 모형으로, 그러니까 6개의 범주로 되어 있으며 3개의 영역의 위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잠재 변수가의 구조가 우리가 얻은 검사지에 타당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 확인 요인 분석을 위한 여러 수치들을 또 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각 잠재 변수들에 대한 요인 적재치 값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자아하고 C1 사이의 관계, 자아에 대한 C3의 요인 적재치, 표준화 값으로 이게 모두 0.5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집중 타당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평균 분산 추출값과 합성 신뢰도 값이 기준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AVE는 0.5 이상, CR은 0.7 이상인데 모든 경우에 이보다 높은 값들이 얻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시 이런 그 각각의 그 문항들이 이런 그 문항들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런 요인으로, 여기서 범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이렇게 수렴되는, 그러니까 각 문항들이 이렇게 제시된 잠재 변수죠. 이 범주, 여기 뭔가 요인 내 수렴되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타당한가를 알려주는 이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AV 값은 여기 요인별로 이렇게 재거든요. 이게 모두가 이제 0.02, 0.5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합성 신뢰도 값도 마찬가지, 그 전체적으로 42개 문항들 각각의 그 값이 전체 요인 구조에 어느 정도 잘 들어맞느냐 하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판별 타당도 값도 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기 6개의 잠재 변수들 간에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니고 전체가 하나가 아니고 인성으로 각각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서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AV 값을 쓰거든요. 쓰는데 타 잠재 변수, 그러니까 예컨대 자아의 하위 척도에 대한 그 AV 값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이 자아의 하위 척도 값하고 다른 상관계수들하고의 각각의 제곱값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아하고 성품하고 상관계수의 제곱값, 그리고 자아하고 사회성하고의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요 AV 값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아의 그 여기 AV 값 .054는 자아하고 성품하고의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좀 약간 작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외적인 값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AV 값들이 나머지 그 해당 하위 척도의 다른 하위 척도와의 상관계수 값의 제곱보다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유아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면성, 그러니까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다면성에 대한 그 경험적 증거를 이제 확보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 전체적인 구인 타당화 작업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로 공인 타당도가 검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아 대상의 인성 검사 결과하고 또 관련 짓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유아 종합 인성 검사지이고요. B는 3, 5세 유아용 인성 검사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들을 보면은 그렇죠.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굵게 밑줄 그어서 표시되어 있는데요. 상관계수 값들이 그러니까 A 검사지와 B 검사지의 사이의 상관계수 값들이 0.5, 0.6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A 검사지에서의 그 개인 지향의 하고 B 검사지의 개인 가치하고의 상관계수가 A 검사지의 개인 지향하고 여타 다른 B 검사지의 다른 요인하고의 상관계수보다 높았습니다. 같은 현상이 저기 대인 지향에서도 그리고 공동체 지향에서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사 검사지와의 공인 타당도도 넉넉히 확인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전체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보면은요. 본 검사지의 집중 타당성은 양호하였습니다. 그래서 42개 문항이 6개 잠재 변수로 적절하게 이렇게 그 적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별 타당성도 상당히 높아서요. 6개 요인들 간의 독립성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인성의 다면성이 전체적으로 그 확인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 타당도도 방금 보신 것처럼 자아와 성품은 그 3호세 유아용 인성 척도의 개인 가치와 그리고 본 검사지의 사회성과 친사회성은 다른 타 검사지의 대인 가치와 그리고 공동체 지향 의식과 공동체 지향 행동은 타 검사지의 사회 가치에 대해 다른 상관 지수들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높은 상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렇게 저희 이번에 새로 제작한 유아 종합 인성 검사의 6개 요인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성을 갖고 있는 6개의 다면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자아 요인, 주체성을 갖는 자율적 존재로서의 하나의 특성, 그리고 성품 요인, 개인 내적으로 유지하는 성실하고 도덕적인 특성, 그리고 사회성, 타인과 조화롭고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 그리고 친사회성, 타인을 위하고 타인들과 적극 협력하는 특성, 그리고 공동체 지향 의식, 사회의 가치와 표준을 존중하고 내면화하는 특성, 공동체 지향 행동,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 내용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특성, 이런 것들을 고루 측정해내는 검사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그 유아 인성의 정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개인 지향의 요소와 타인 지향과 사회 지향 요소를 고루 다 포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기초로 독특한 삶을 사는 어떤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를 또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그 개인 지향 특성이라고 해서 이것이 사회 지향적 특성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하위의 요소들과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유아 행동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하나하나는 다 이제 그 개인의 독특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 다음에 주변 맥락의 부합이라는 결과와 관련되는 요소들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성과 공동체 지향의 행동 요소를 측정하는 것들도 타인과 사회를 위하는 행위를 전개하는 양상을 반영하면서도 하나의 그 개성적 존재들 간의 협상을 나타내며 그러한 그러한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민주적 역량으로서의 사회 지향성을 측정한 것이어서 어떤 그 집단 주도적인 개인성이 함몰되고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사회화를 꼭 반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으로 내볼 수 있는 것은 유아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개성적 측면을 주체적 어떤 존재로서 개인의 어떤 그 자기 이해라든가 또그 뭐죠 자기 표현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품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었고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또 연계하고자 하고 또 즉각적으로 주변에 있는 타인뿐만이 아니라 좀 넓게 공동체, 사회 일반에 대해서 어떤 연계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위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망라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 분리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한 것을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지금 제가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유아 종합 인성 검사 같은 것들이 하나의 유용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저희 유아 인성의 그런 그 구조와 요인에 대한 그 타당화라고 하는 그 연구를 전체적으로 이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